성공한 다음에 깨닫는 걸 성공하기 전에 먼저 알면 적어도 5배는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하차감에 속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차마스 필리아티피아는 이렇게 말해요. 더 많은 것을 살수록 언젠가는 그 물건들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성공하면 더 자유로워질 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서야 깨닫죠. 내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유롭지 않았구나. 내가 산 물건들이 결국 나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이걸 성공한 다음에 깨달으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은 새고 있고 시간은 빼앗기고 있고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향으로 조금씩 굴러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차마스는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도 경험했고 큰 실패도 직접 겪은 투자자입니다. 현재 무려 1.4조가 넘는 순자산이 있고요. 그래서 그의 말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 물론 그의 말은 단순히 명품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비싼 시계를 차지 말라는 말도 아니죠. 진짜 뜻은 이겁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성공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돈을 벌기도 전에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해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크게 느껴지고 내 삶이 단단해지고 있는지보다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지가 중요해지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도 못한 사람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미 성공한 사람도 이 함정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너무 쉽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차에서 내리는지, 어떤 시계를 차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잘 됐네,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는지는 그걸로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차에서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한 건 아닐 겁니다. 비싼 시계를 찼다고 해서 자기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동네에 산다고 해서 삶이 정말 단단해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제로 단단한 성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는 하차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차에서 내릴 때 느껴지는 감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감각.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솔직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겠지. 저 차 타면 나도 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저 정도는 타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간 단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차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좋아할 수도 있고 멋진 걸 갖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남의 시선에 잠깐 올라타는 감정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도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러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기준을 남에게 넘겨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의 기준을 넘겨주다 보면 그 게임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기식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돈을 쓰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다시 남의 시선에 바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성공할 돈을 날려버리는 구조인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차 하나면 충분해. 근데 그 차를 타면 더 좋은 차가 보일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계 하나면 됐어. 근데 그 시계를 차면 더 알아봐주는 브랜드가 보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동네면 이제 안정될 거야. 근데 그곳에 살면 더 좋은 평수, 더 좋은 뷰, 더 좋은 커뮤니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 게임은 도착점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순간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성공의 쳇바퀴입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도착하는 곳이 없어요. 더 벌어도 더 불안해지고 더 가져도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좋아 보여도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유지하는 연료가 됩니다. 좋은 호텔, 비즈니스석, 파인다이닝, 명품 쇼핑백, 고급차 핸들샷, 시계 착용샷 전부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만 보고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지, 밤에 편하게 잠드는지, 남의 시선 없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기 쉽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보여주기 위해 산 것들이 결국 나를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차마스는 소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물은 때로 불안한 마음과 커진 자아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가끔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인정을 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어서 살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게 됩니다. 내 불안을 잠깐 가려주는 도구가 되고, 내 부족함을 숨기려는 포장이 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을 밖에서 채우려는 시도가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알아봐 줘야만 가치가 생기는 물건은 남이 알아봐 주지 않는 순간 다시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차마스는 시계 이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시계가 아름답고 정교하고 멋진 물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고 또 하나를 사고 또 하나를 더 샀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계들을 관리해야 했죠. 고쳐야 했고, 더 세심하게 보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보험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멋진 물건 하나를 산 줄 알았는데 어느새 신경 쓸 일이 하나씩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은 그냥 아이폰으로 보면 되는데 나는 왜 이걸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보기 위해 산 물건이 오히려 시간을 빼앗기 시작한 겁니다. 차를 살 때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차를 산 것 같은데 할부금, 보험료, 감가상각이 따라오고 주차 걱정, 스크래치 걱정, 그리고 남들이 보는 시선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결국 물건 하나를 산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함을 산 겁니다. 자유로워지려고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에 묶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면 더 단순해질 줄 알았거든요.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고 더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여주기식 성공을 쫓으면 성공할수록 삶이 더 복잡해집니다. 관리할 것이 많아지고, 신경 쓸 것이 많아지고, 비교할 것이 많아지고, 지켜야 할 이미지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결국 내가 물건을 가진 게 아니라 물건이 나를 가진 것처럼 됩니다. 이번 영상의 멘토 차미스는 자신도 이런 것들을 안 해본 게 아니라 빠르게 경험했다고 말해요. 차도 사고 멋진 것들도 가져보고 NBA 구단주가 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비행기도 경험해봤다고요. 그런데도 결국 남은 건 엄청난 복잡함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일과 상관없는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비싼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건들이 내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순간인 거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 내 자본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에게 멋져 보이기 위한 것들로 흩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성공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산만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할 때, 진짜 부자는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해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봐줄 상징을 찾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사진에 남을 순간을 살 때, 진짜 부자는 결과를 만들 시간을 산다고요. 이 차이를 빨리 알수록 여러분은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아직 큰 돈을 벌지 못했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돈을 남의 시선에 바치기 전이고, 아직 내 시간과 집중력을 다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성공하고 나서 이걸 깨닫는 사람보다 성공하기 전에 이걸 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세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시작부터 내 집중력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내 성공의 기준을 내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소비는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드는가?
이 소비는 내 시간을 돌려주는가 아니면 잠깐 나를 멋져 보이게 만드는가,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쓰거든요. 돈을 잘 못 쓰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사기 위해 돈을 쓰죠. 그렇게 전자는 자유에 가까워지고 후자는 쳇바퀴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야 해요. 보여주기식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돈을 쓰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마스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나란히 앉아있는 자매 같은 존재입니다. 성공이 오고 그 다음에 실패가 오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실패는 성공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고요. 이 말 정말 무섭지 않나요?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돈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쉽게 착각하곤 하잖아요. 시장이 좋았던 건데 내가 천재라서 그런 줄 알고, 주변의 도움과 환경이 있었던 건데 모든 걸 내가 만든 줄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내 판단이 항상 맞는 것 같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음 실패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자만한 사람은 위험을 작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덜 듣고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워버립니다. 즉, 성공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나를 잘못 해석하는 착각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투자에서도 그렇고 사업이나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더 겸손해집니다. 운이 있었구나, 환경이 도와줬구나, 아직 배울 게 많구나, 그러니 더 단단하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역시 나는 달라. 이제 내가 뭘 해도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야 해. 내 성공을 보여줘야 해. 이렇게 가죠. 그리고 보통 두 번째 길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더 빨리 눈에 띄고 더 쉽게 박수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오래 가는 건 첫 번째 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진짜 성공은 소음이 아니라 집중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소음이 아니라 집중이요. 여기서 차마스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는 성공을 단순히 돈의 액수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공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일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일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 일이 끝난 뒤에도 가족에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성공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루가 끝날 때마다 사람이 예민해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혼자 지쳐서 도망치듯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비싸게 포장된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직 엄청난 돈을 벌지 못했어도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고, 내 시간과 에너지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기준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상태를 보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 일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잠들기 전에 내 삶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성공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만들어지면 사실 망할래야 망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수록 내가 더 망가지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벌수록 내가 더 단단해지는 구조 안에 들어간 거니까요. 일이 나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키웁니다. 돈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선택지를 넓혀줘요. 성공의 상징이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진짜 강한 성공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으로 차마스는
돈 자체를 목표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공이 꼭 억만장자가 되는 뜻은 아니라고 강하게 당부합니다. 돈은 어쩌면 내가 선택한 분야가 경제적으로 보상받았다는 뒤늦은 결과일 수 있다고요. 이 말도 중요합니다. 돈을 목표로만 최적화하면 우리는 남의 인생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요즘은 이게 돈 된다더라. 이 직업이 제일 안정적이라더라. 이걸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준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삶은 점점 내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몰입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쓰게 돼요. 그때부터 성공은 남의 눈에 보이는 장식이 아니라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남의 부러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보여주기식 성공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끝없는 쳇바퀴입니다. 하차감에 속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부자처럼 보이는 물건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보이는데 에너지를 덜 쓰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성공한 다음에 깨닫는 걸 성공하기 전에 먼저 아는 사람은 훨씬 빠르게 앞서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벌고도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일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일은 하고 난 뒤에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어쩌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성공입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삶,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